드디어 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진술회유 녹취록이 공개되며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보석과 영장 미청구를 미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자백을 거래하는 파렴치한 정치 공작을 벌였습니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와 수백 번의 음식 수발은 수사기관이 아닌 범죄 집단의 소굴을 방불케 하는데요. 온갖 조작을 일삼은 박상용과 그 배후의 검찰 조직을 단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악스러운 실체의 전말을 담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어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압박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을 짜맞춰가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쟁점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 한준호 전용기 의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수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려는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를 의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진술 내용에 따라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진술 유도와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죄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박 검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도 7개 사건 중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박상용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조만간 국회로 불러 진술 회유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네. 아까 존경하는 서영 의원께서 구치소 접견내요. 페트병에 담아서 술을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라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언론 보도 내용 제가 처음 듣고요. 제가 그럼 그 질문 여러분으로 확인해 보니 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허락한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호의 뭐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호의 술 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특가법 뇌물 이걸로 수사 중이었나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2024 형제 1호 7405 특가법 뇌물 사건으로 계속해서 피신조서 같은 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안 수사 명목으로 또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별건으로 뭐 위증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습니까? 예,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어떻게 보급이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자, 예 페트병으로 들어왔고 네. 그러면 그때 박상용 검사도 술을 먹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잘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도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날 5월 17일 날 오전에 김성태가 접견하면서 저는 페트병인지 네.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소주병채로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럼 페트병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 횟수는 뭐 수백 회라고 생각합니다.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박상현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냐는 저의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 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갖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오늘은 뭐 김밥을 사왔습니다. 오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피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박상웅 씨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명확하고 그것이 실제 검찰청에서 내서 실제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검찰청에서 준 거요? 검찰청에서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김성태가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상훈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김성태가 출장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와 있었고 우리가 출정돼서 나가면 미리 와갖고 다 준비를 했었고 1313호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갖고 우리들은 먹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출입을 또 어떻게 통제돼서 들어오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계속. 네, 수고하셨습니다. PPT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법무장관님 네. 지금 대북 송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박상경 검사 감찰 징계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그 징계 시효 언제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징계 이게 시효가 2023년 5월 17일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징계 시효 3년이면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감찰 착수를 했는지 제가 법무부에 물었더니 그 답을 안 해요. 감찰 착수는 됐습니까? 네, 감찰은 착수돼 있습니다. 착수가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했습니까?
이제 지금 뭐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고요. 아니, 고검에서 감찰을 하는데 착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이제 하겠다. 그래서 감찰 착수를 그때부터 해서 사건 번호가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를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했냐고요.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십시오. 네. 그 감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징계시 얼마 안 남았는데 박상용 검사 빨리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전부 다 조작 수사거든요. 위법 수사이고요. 그 수사가 전말이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감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원님 다만 이게 저도 지금 취임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검찰 자체 조사만 너무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외부에 의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거기에서 필요합니다.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해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그 야당 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작 네. 위법 그 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든지 해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찰만은 너무 한계가 지금 뚜렷하고 의원님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속된 말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답답해요. 그럼 다른 매우 조치가 있어야 되지 답답합니다. 않나라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나온 것은 그 검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접견 당시에 있었던 녹취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자료를 제가 봤잖아요. 입수했잖아요. 아, 그렇죠.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다툰다라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빼박캔트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정황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5월 17일 날 어떻게 작업하기로 했고 그날 술을 어떻게 마시기로 했고 너무너무 정확한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명확하게 딱 박상용이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이런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문장은 없으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완벽하게 검사들이 장난질 쳤구나 조작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 변호인들이 조금 엄격하게 따지는 변호인들은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뒤져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좀 궁금한데요. 재판에서 아주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는 수준이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닐 때 지금 이제 정황은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박상용의 이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닐 경우에 변호인들은 그게 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보통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연성. 네,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 디테일이 뭐가 있었었는지 실제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왜 말을 갑자기 바꾸게 됐는지 말을 바꾸게 되는 과정 중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검사가 어떻게 작업을 쳤는지 그다음에 박상용이 혼자 한 게 아니지 이걸 알 수 있어요. 박상용에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로 말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박상용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그마저도 체크를 해본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케이가 받아져. 그러면은 박상용이 혼자 난리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그 박상용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위에서 누군가가 시켰고 그 큰 그림을 그려는 검찰 조직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까지. 윤석열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나긴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법무부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뭐 검찰총장도 있었을 것이고 민정수석이 있었을 뭐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말해지는 그 곳 박상용 검사는 최근에
그 유튜브에 나왔더만요. 네, 굉장히 자기 항변을 하고 있죠. 나는 현직 검사가 그런데 출연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고 조급하니까요. 자기가 이거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네. 기밀의 이 문제도 있고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거는 직업윤리에도 사실 반하는 건데 검찰은 공소유지나 그 수사와 관련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가외적으로 나와서 여론전을 펼치는 건 그러니까요. 그만큼 예. 다급하다는 하나의 방증인 것이고 해명 내용도 그렇게 뚜렷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수사한 거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아니라 북한에 준 건데 뭐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어찌저찌고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종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위증 사건이에요. 이화영이 국회 나와서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나 검찰이 계속 나를 압박하고 회유하고 나 되게 거기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 연어 술파티도 있었다. 그럼 이 재판부는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술파티가 있었는지 회유와 종용이 있었는지. 근데 너무 딱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1600페이지가 넘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맥락이라 하면 압박의 맥락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매불쇼에 출연해서 자기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예.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매불쇼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단들이 의견서를 냈어요. 어디다가 매불쇼에다가 매불쇼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아니 박상용 출연을 시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매불쇼에 나온다더라. 그랬더니 진짜 그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그 변호인단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가 의견서를 김광민 변호사 있는 그쪽인가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명인데 예.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은 이제 다른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의견서를 만들어가지고 의견서를 원래 저보고 말을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해라 이랬더니 정말 의견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매불쇼에서 출연을 취소했어요 결국에는. 한국 사회의 노레스트 컴프예요. 노레스트 노레스트 컴프 모든 걸 다 관여한다. 결국은 취소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건설사 담합비리로 특수부사를 받았던 사람이랑 이제 취재원을 두고 오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런데요. 서류를 막 보다가 아이고 좀 피해도 입으셨네. 오늘은 여기 사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들어봅시다. 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네가 피하고 자기네가 들러리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마지막 그런 아유 그러시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와. 오늘 딱 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요.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다가 이 말하자면 녹취록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김성태가 얘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렇지. 파악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거구만. 이거를 중간에 알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말해준 거 같아요. 말해준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얘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고 했는데 얘네는 잡고 싶은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예를 들면 뭐 삼성에 대해서 얘기해. 직접 시키지 않는다는 현대차에 거지.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나중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문제제기. 내가 얘기 다 들어줬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럼 말하자면 특수부 검사들의 신문의 기술이네요. 네,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 구조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성룡이 검사가 이재명이 방북할 때 돈 줬다고 진술을 이렇게 시키지 않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낸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안부수도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그게 더 싸. 그게 싸게 맥히는 거야. 근데 이거가 전형적이죠. 그럼 마지막쯤에 그 사람도 뭘 제안하냐면 야 니네 이거 면허 정지 나와. 근데 내가 면허 정지 안 나오게 니네는 해줄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구조로 딱 짜여져 있는 거죠.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변호사들이랑 같이 접견한 게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변호사랑 작전 짜고 얘네들이 거짓말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김성태가 자기 지인들하고 그냥 나눈 순수한 날것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 있고 훨씬 더 믿을 만한 얘기였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법무부에서 이 접견 녹취록을 정리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지금 접견 녹취록을 까거든요. 그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뭐 보도에 나온 내용이 일부가 짜깁기 돼 있다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견할 때는 이게 결국 처음부터 전자신호로 음성이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리고, 그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전자신호로 오는 거라서 이게 녹취되는 것 과정에서 뭔가 다른 변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일반 접견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한 기자가 쭉 설명했지만 김성태의 발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수사팀 누구도 이재명에게 돈 주었냐고 묻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지금 김한 기자의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진술을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하던 김성태는 그렇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네. 거기에 비어있는 1인치들을 채우기 위해서 봉지욱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취재에 따르면 그때까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안부수가 무언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도 안부수에게 그게 더 싼 거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해 말하라고 라는 시키지.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도 시켜주고. 그렇죠. 심지어 워딩을 해요. 안부수 그날 좀 오라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라고 하죠. 그리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안부수 씨 관련해 가지고 딸이 와서 접견하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쌍방울로부터 뭘 받고 어떻게 협조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정황을 맞춰보게 되면 이게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특수부 수사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림 그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칭찬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송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뭔지에 대한 진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엔 진술로만 입증돼야 되고 근데 북한에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거지. 그림을 그리는 거면 윤성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지금 짜여져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박상용이라는 인물에게 뭔가 마이크를 줄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당연하죠. 이건 지금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뭐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셨으니까 이건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이게 공수처로 원래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원래 지나가고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아니요. 떠들고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일종의 무슨 아니 박상용 검사는 해석 투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해석 그렇게 투쟁. 얘기한 거 아니다. 해석 투쟁. 나는 이제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써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기사에 얘기하는 대해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 나는 한 번도 예를 들면 그 김성태한테 그렇게 종용한 적이 없다. 나는 김성태 그러겠죠. 얘기를 다 들어줬고 김성태는 충분히 진술했고 우리가 그 진술 과정에서 확인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수사 기록이 이만큼이나 있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걸 앞 맥락 뒷 맥락을 다 수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3개월 동안 실제 이 사건을 탈탈 털었어요. 그렇죠. 그 감찰에서 나온 결과였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그때 분석을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그림 그려 가지고 만들어낸 흔적이 사실은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만약에 법무부 사람이거나 법무부 장관이거나 뭐 관련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검사들을 조금 제대로 조금 그렇지. 확인해 가지고 뭔가 후속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이제 서울 고검인가에서 조금 감찰을 TF, 다시 예, 한다는 뭐 이제 예. 이런 거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오해를 좀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놔두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절차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야 될 건 확인하고 네. 그리고 그에 뭐 진짜 박상민 검사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피의자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통화도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국정조사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그럼 무죄 지금 만들어주려고 얘기밖에 하는 없잖아요. 건데 그러면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나 예를 들면 개별 검사의 악마를 통해서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법정 가면 어떻게 될지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장동에 대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1차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권력이 바뀌었어요. 2차 수사팀이 수사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그 사이에 야 50억 클럽이나 이런 건 왜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사지휘를 다시 해서 야 백현동으로 가. 백현동을 털기 시작합니다. 백현동을 털다가 야 이거 검사 보강해. 검사를 보강합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을 털었는데 백현동도 별게 안 나와.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간 겁니까? 성남의료원 부지로 갔다가 성남 FC를 갔다가 근데 야 이렇게 소송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비는 다 누가 낸 거냐?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가요. 대납을 그래서 하다가. 거기에 다시 수원지검에 검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그거를 해요. 그 변호사비를 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이 얼개설계 단계에서 수사 지휘, 수사 보고, 수사 인력 충원, 뭐 예를 들면 검찰 인사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고공에서 하는 예, 거지. 이거는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이화영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조작이다 아니다, 기소가 맞아요. 잘못됐다 이걸 디테일로 다툴 필요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니지. 예, 다툴 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직에서 했던 판단과 인사와 이 보고와 지휘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정상적이었냐? 그래서 그 맥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결국 다 타겟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자기가 너무 제거하려고. 잘하는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는 그거예요. 일련의 과정이 뜻대로 안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가덕도 테러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뭐 법으로 죽이려 해도 안 죽고 칼로 죽이려 해도 안 죽어. 그래 이번에는 군인이다 라고 계엄 내란까지 갔던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9월 21일에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시 예.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있어서 거기서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거기서도 살아남으니까 그다음에 2024년 1월달에 그 가덕도에서의 그 테러가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가 그러니까 법원 지금 이제 뭐 국정조사라고 어쩌고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렇다면 반대로 가보자면 처음에 시작도 결국 이재명 없애기에서 시작됐던 것 아니냐. 그거 아니면 사실 이 수사는 설명되지 설명 안 않아요. 되죠.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이런 식의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일반인에 않아요. 대해서 여기 파봤는데 안 되니까 저기 해보고. 맨 대장동 때도 판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소해 본 적 있냐? 이런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이 공공기관을 배임으로 의율해가지고 기소한 전례 있냐? 검사가 못 찾았어요. 자료 못 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요. 자, 3월 12일로 알려져 있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날로 알려져 있고 지금 7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묶여 있는 것이고 네. 뭐 그 뉴스타파 보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따로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날 이후 국정조사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도로만 통해서 접했던 뭐 남욱, 정영학 등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거는 국회에서 불러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온 국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재명 끝으로 대통령이 그래서 인용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에 그 거짓말로 녹취록 풀었던 거. 예, 검사가. 윗사람들 뭐 이런 거, 그거, 예, 그거 하나랑 요거. 예. 요. 그 박상현 검사는 계속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에 뭐 예단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예. 주장하고 있죠.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오로지 그리고 법정돼 있어요. 심지어 파기환송되고 그랬던 것 중에서 이게 딱 요건이 있어요. 국민참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그걸 묻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재판 자체가 부인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엄격한데 자기 심지어 관계자인 수사검사가 국민참여 재판을 하라 마라 하는 이런 월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한 거. 그러네요. 그럼 재판 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쫄려서 이런다고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